지금 미국 의료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첨단 의학의 본고장이라 자부하던 미국 물리치료사들이 한국에서 온 작은 기계 하나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수십 년간 미국이 쌓아온 의학적 권위가 이 작은 손바닥 크기의 기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미국 최고 병원들조차 이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작은 나라의 어떤 기술이 서구 의학의 자존심을 이렇게 무너뜨렸을까요? 그 배경에는 한 미국인 의사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10년 단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질문을 들었습니다. 줄리안 선생님, 그 한국 안마기 어디서 살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로서 10년 넘게 일해온 제 병원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네요. 제 환자들은 전통적인 물리치료보다 그 한국산 안마기를 더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몇몇 환자들이 그 제품을 자랑하더니 이제는 대기실에서 서로 효과 좋더라 하며 정보를 교환하죠. 오늘 아침에는 폰 아저씨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이거 하나면 아예 병원 안 와도 된다네요. 줄리안 선생님 미안하지만 이게 훨씬 시원해요. 그 순간 제 가슴속에 수치심과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14년간의 의학 교육과 10년의 임상 경험이 플라스틱 덩어리 하나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 제품 이름은 다름 아닌 청유 바이브였어요. 웃기게도 청유라는 단어는 한국어로 시원함을 준다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집에서 그 제품을 검색해봤습니다. 화면에 뜬 이미지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것은 제가 어릴 적 아버지가 사용하던 그 안마봉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단지 현대적인 디자인과 기술이 더해진 모습이었죠. 그 순간 20년 전 아버지가 말했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다. 이건 기의 흐름을 돕는 거야. 그때는 그저 구닥다리 생각이라 여겼던 말들이 지금 와서 제 병원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저에게 먼 곳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 같았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치가 있는 것이었을까? 내 고집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버지의 얼굴이 선명하게 꿈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 꿈은 달콤한 추억이 아닌 우리 사이에 벌어진 깊은 골짝을 상기시켰죠. 제가 아버지와 연을 끊은 건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저는 당시 물리치료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 아버지의 한국적 치료 방식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20대 후반에 저는 미국식 물리치료 방법론으로 학회 논문을 발표했죠.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로 가득한 발표였습니다. 아버지도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분은 미국에서도 한국 전통 치료 방식을 고집하는 물리치료사였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내 방법은 진짜 치료가 아니야. 내 방식엔 기가 없구나. 그 말이 저를 얼마나 분노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쌓아온 모든 노력과 연구를 한마디로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과학적 근거 없는 기라는 개념으로 환자를 치료할 순 없어요. 그건 미신이에요. 아버지의 눈에 실망감이 깃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알던 아버지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고향을 그리워하며 한국으로 돌아갔죠. 어머니는 저와 함께 미국에 남았지만 가끔씩 아버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분은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전통 치료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와의 갈등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이제 와서 그 청유 바이브를 통해 아버지의 방식이 미국을 점령하고 있다니 운명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병원에 들어서자 더 많은 환자들이 청유 바이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보며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충돌,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그리고 제 자존심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죠. 점심시간, 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청유 바이브의 원리를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회사의 창립자는 유아정이라는 한국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인터뷰 영상을 보니 아버지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준호 선생님의 전통 지압 기술이 저희 제품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부정했던 그 방식이 지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질투, 그리고 어쩌면 그리움. 그날 저녁 딸 사라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아직도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16살인 사라는 제가 무언가의 골몰에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챘죠. 아빠,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병원 일이야. 사라는 제 컴퓨터 화면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랑 관련된 거구나. 똑똑한 딸이에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사라는 우리 사이의 갈등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청유 바이브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와의 화해를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사라야, 아빠가 잠시 한국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사라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아이는 항상 저보다 한 발 앞서 있었죠. 이미 비행기 표 받았어. 다음 주 출발이야.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사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청유 바이브가 진짜 기분이 시원해지는 기계래. 그 느낌이 뭔지 알아보고 와. 그리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와의 갈등이 제 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낯선 긴장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20년 만에 한국 방문이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유화정의 회사 청유 테크놀로지로 향하는 길,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어로 된 간판들,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친숙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유화정이 직접 저를 맞이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말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줄리안 박사님,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준호 선생님 아드님이시죠?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지? 네, 맞습니다.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아셨어요? 유화정은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 선생님이 가끔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닮았어요. 눈빛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 대해 이야기했다니. 10년이 넘도록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그분은 저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유화정의 사무실에 앉아 청유 바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준호 선생님의 기술이 바로 청유의 핵심이에요. 전통 지압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분의 방식이 없었다면 이 제품은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의 구시대적 방식이 첨단 기술과 만나 성공을 거두고 있다니요. 그분은 과거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을 살고 있어요. 제가 무심코 뱉은 말에 유화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줄리안 박사님, 과거와 현재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과거의 지혜 위에 서 있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먼저 저희 제품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준호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건 어떨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이상 청유 바이브의 비밀을 알아볼 필요는 있었죠. 좋습니다. 제품부터 경험해보죠. 유화정은 저를 회사 내부의 체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한국 전통 찜질방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어요.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따뜻한 온돌 바닥이 발을 감쌌습니다. 이곳에서 청유 바이브의 전체 경험을 해보세요. 저희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판매하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웠고 직원이 청유 바이브를 제 등과 어깨에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반적인 진동 마사지 같았어요. 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묘한 감각이 몸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따뜻한 물결이 온몸을 순환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 순간 제 입에서 무심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시원하다. 한국어로 말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제 어깨를 주물러 줄 때마다 느꼈던 그 감각이었습니다. 눈을 감자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그의 조용한 웃음소리, 그리고 그 특유의 나무 향기. 세션이 끝나고 저는 멍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것처럼 상쾌하면서도 묘하게 그리운 감정이 몰려왔어요. 유하정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놀랍네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유하정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준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기의 흐름이에요.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갈 준비가 되셨나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유하정과 함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시골 풍경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논과 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차가 멈췄습니다. 작은 한옥 앞이었어요. 도착했습니다. 준호 선생님의 치료소예요. 내리자마자 풍겨오는 허브 향기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마당에는 각종 약초들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분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어요. 깊고 따뜻한 그러나 단호한 눈빛. 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알아보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어요. 왜 왔느냐? 첫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저 담담한 물음이었어요. 청유 바이브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 저도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버린 그 기운, 이제 와서 찾으러 온 거냐?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방어벽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때 당신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틀린 것 같네요. 아버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처럼 사람이 싫은 의사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사람이 싫다고? 줄리안, 내가 사람을 싫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싫어한 건 사람의 본질을 무시하는 치료법이었을 뿐이야. 우리는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10년 만의 대화, 그것도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시작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내 방식을 그대로 따르길 바란 적 없다. 다만 내가 치료의 본질을 잊지 않길 바랐을 뿐이야. 의학은 과학이지만 치료는 예술이기도 하니까.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계셨어요. 유하정 씨가 내 기술을 바탕으로 청유 바이브를 만들었다면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 접근법의 가치를 알아봤지. 현대 기술과 접목시킨 것도 그 아이의 아이디어였어.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 기술을 저에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분이 눈물 흘리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늦지 않았다면. 물론이지.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부자지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전통지압의 원리를 설명해 주셨고 저는 미국에서의 제 연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접근법을 비판하기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손이 가끔 떨리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셨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인 공동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저, 아버지, 그리고 유아정까지 셋이서 청유 바이브의 리디자인을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전통 경혈 자극 기술과 제가 연구해온 근골격계 치료법, 그리고 유아정의 AI 기반 사용자 체질 분석 기술을 접목했습니다. 낮에는 실험실에서 연구하고 저녁에는 아버지의 한옥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의 오래된 필기 노트를 읽으며 제 마음은 점점 더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노트에는 단순한 지압점 위치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표정 변화, 그리고 치료 후의 감정 상태까지 꼼꼼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이 모든 걸 기록하셨네요. 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치료는 몸만 하는 게 아니야. 마음도 함께 치료해야 하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환자의 몸만 보고 마음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과학적 접근에 집중하느라 인간적인 부분을 놓쳤던 겁니다. 한 달 동안의 공동 연구 끝에 새로운 청유 라인업이 탄생했습니다. 기존의 청유 바이브에 제 연구 결과를 접목시킨 제품이었어요. 아버지의 전통 기술과 제 현대의학의 조화, 그리고 유아정의 기술력이 만나 탄생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는 저에게 오래된 나무 안마봉을 건네주셨어요. 이건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사용하던 거야. 이제 내가 가져가렴.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손으로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시원하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 손길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네, 아버지. 정말 시원해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병원에 큰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청유 라인업으로 병원 내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했어요. 기존의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명상과 찜질 체험 공간도 병원 내에 도입했습니다. 처음에 동료 의사들은 비웃었어요. 줄리안, 이게 뭐야? 병원을 스파로 바꾸려고. 하지만 환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접근법에 열광했어요. 특히 만성 통증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2달 후 병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환자들은 더 이상 불편함과 통증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러 왔죠. 제 동료들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딸 사라가 어느 날 병원에 들러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만들어낸 걸 아빠가 이어가고 있네.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 사라야. 아빠는 이제야 진짜 치료가 뭔지 알게 된 것 같아. 병원 개편 3개월 후, 저는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한 말은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는 너무 치료만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진짜 시원함은 내 안의 균형이 회복되었을 때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한 마사지나 물리적 자극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날 병원장도 제 프로그램을 전면 채택하기로 결정했어요. 청유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 병원의 핵심 치료 방식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아버지를 미국으로 모셨습니다. 병세가 점점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분의 지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제 병원에서 일주일에 2번 특별 세션을 진행하셨습니다. 환자들은 그분의 손길에 매료되었죠.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저는 병원 옥상에서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줄리아나,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의사가 되었구나.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까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치료는 결국 균형이야. 과학과 직관 사이의 균형, 전통과 혁신 사이의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균형.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10년 전에 저였다면 비웃었을 말이지만 지금은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1년 후 아버지는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은 치료사였어요. 마지막 말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줄리아나, 시원함을 잊지 마라. 그것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균형의 상태란다. 장례식 날 유아정도 한국에서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어요. 준호 선생님의 지혜가 당신을 통해 계속될 거예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단순한 기술이나 지식이 아니라 치료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은 이제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병원의 문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청유치유센터 마이너스 균형을 통한 시원함. 그리고 로비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그분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치료는 환자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사라는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 아이도 치료사의 길을 걷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사라가 물었어요. 아빠, 할아버지의 나무 안마봉 아직 있어? 물론이지, 왜? 내가 실습할 때 써보고 싶어. 그 순간 아버지가 제게 안마봉을 건네주시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도구가 다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죠. 저는 사무실에서 그 오래된 나무 안마봉을 꺼내 사라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어, 사라야.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야. 이 안에는 할아버지의 기술과 철학이 담겨 있어. 사라는 안마봉을 받아들고 손가락으로 나무결을 따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아빠, 이거 만지니까 왠지 시원한 느낌이 들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원함은 결국 세대를 흐르는 기운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에서 저로, 그리고 이제 사라에게로 흐르고 있는 그 치유의 기운. 그래, 사라야. 그게 바로 진짜 청유야. 시원함은 우리가 누군가와 연결될 때 느껴지는 거야. 환자와의 연결, 가족과의 연결, 그리고 우리 자신과의 연결. 오늘도 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느끼며 치료합니다. 때로는 첨단 장비로, 때로는 아버지의 그 나무 안마봉으로. 그리고 매 순간 묻습니다. 시원하세요? 그들이 네, 정말 시원해요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제 곁에 계신 것을 느낍니다. 시원함, 그것은 더 이상 배신의 감각이 아니라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균형과 조화의 순간에 느껴지는 그 완벽한 시원함을 통해 저는 매일 아버지와 다시 연결됩니다. 이제 제가 치료하는 모든 손길에는 아버지의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흐를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 그리고 사라의 환자들을 통해 끝없이 이어지는 시원함의 강물처럼.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감동적인 사연을 담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고양이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